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숲의 건축가 까막 딱따구리가 집을 만들고 있군요. 까막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고 뱀이나 쥐와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안식처를 만듭니다. 하늘다람쥐나 원앙이 몰래 둥지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이죠. 하지만 까막 딱따구리와 그의 둥지에 사는 동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까막 딱따구리가 주로 먹이를 찾고 둥지를 트는 침엽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단으로 말라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놓인 것은 까막 딱따구리만이 아닙니다. 청둥오리, 두루미와 같은 철새는 알을 낳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자신의 서식지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 철새들이 1년 내내 한 곳에서만 살아가는 텃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떠나지 않는 곳에서는 텃새와의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반대로 철새들이 찾지 못한 지역에는 벌레가 늘어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의 지저귀도 벌과 나비의 비행도 살펴볼 수 없는 침묵의 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위기.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다미 소장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꾸룩새 연구소 소장 정다미입니다. 저는 동물의 행동 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리부엉이와 관련된 교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네, 꾸룩새는 저희 연구소의 상징적인 새인데요. 바로 저희 연구소 뒷산에 서식하고 있는 수리부엉이를 뜻해요. 꾸룩새 연구소는 어머님의 권유로 2012년도에 자연을 관찰하고 공유하고 기록하고 연구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어요. 지금 연구소 주변 숲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논도 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였던 그런 새 종수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비가 이 연구소 주변에 꽤 여러 쌍이 번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번식하는 쌍을 한 2쌍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꾸룩새 연구소 주변에는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만큼은 저희가 잘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야생동물 혹은 자연 뭐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생명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내 지금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셔도 쉽게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역시 미생물부터 뭐 균류부터 동물, 식물, 그리고 온갖 그런 생물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 다양하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일상도 굉장히 좀 황폐해질 것이에요. 네. 그 조류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날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류의 번식과 이동은 그런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먹이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곳에서 둥지를 선택하고 이제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새들의 도착 장소, 출발 장소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고 좀 이상 기후가 생겨서 갑자기 비나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갑자기 강추위가 나타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새들의 번식과 그런 이동에 극심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 한 종이 멸종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고갈의 그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 박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박쥐는 대표적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포유 동물이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박쥐가 온대지방으로 서식 범위를 확장시켜서 사람과 그 박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게 됐대요. 그러면 뭔가 사람도 이 박쥐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를 팬데믹화 시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 역시 그 박쥐에게서 온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런 생태계나 그런 동물들의 행동 생태에도 변화를 주고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생물 다양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개개인들이 뭔가 이런 자원의 소비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자원의 사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런 생태계를 보건시키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런 생태계를 안전하게 동물들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게 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해요.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좀 요새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에너지의 사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너무 가까이에 가서 자연과 접촉하고 막 그러지는 않게 자연을 배려하고 자연과 거리두기를 하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몇 년 전에 그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개발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그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지켜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저희 연구소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1살 때부터 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탐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연구의 그 범위로 확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이 동물을 좋아하는 게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좀 부딪히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진짜 동물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가 좋은 건지 그렇게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한번 싫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위대한 자연학자이셨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분의 월든이라는 책을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싫어질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자연학자이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일하면 일상 속에서 성공을 찾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